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 여의도 타짜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문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라떼님 초4 여의도 타짜 기다립니다. 40 아. 아니에요? 4초? 어? 40대 초반? 4초? 네. 아니 왜냐면 그리고 초사. 요건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이 아이디를 라떼로 쓰는 거는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진짜 초사인가 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문자 들어온 적 있었어요. 여의도 타짜 시간에 내 아들이랑 같이 듣는다. 근데 그쵸. 그때 그 아들이 초사인가 동일 같은 분이신가? 그분의 아이디가 라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라떼님께 혹시 모르니까 쿠폰 2장 드릴게요. 저는 네. 김태현 앵커랑 네. 피디님한테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라고 왜요? 말씀드렸어요. 저 라떼님한테 커피 드린 게 싫으세요? 아니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댓글에다가 네. 저도 커피 쿠폰 달라. 네. 커피 쿠폰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AI가 있어가지고 출연진인지 아닌지 다 알아. 아 그래요? 네. 걸로 다 걸러 그냥 자동으로. 아니 다 네. 보이던데. 근데 유튜브 댓글로 달았거든요. 아 그래요? 뭐라 장성철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창성철 소장이다. 그렇게 했어요? 커피 쿠폰 달라. 커피 쿠폰. 당연히 안 주죠. 그거 안 주지. 아니 뭐 이렇게 혹시 네. 출연료도 드리는데 뭐. 소개라도 해주실 줄 알았더니 네. 장성철 할 일 없이 지금 아침부터 뭐하냐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 다른 코너 하고 있을 때 문자 보내면 실시간 보내면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라떼님께 커피 쿠폰 2장 드릴 테니까 라떼님 한 장 드시고 저 초사 아드님한테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이스 초코 드리면 되겠다. 왜냐면 라떼님은 엄마인 것 같아. 느낌에 그래요. 네. 대놓고 달라면 안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 있기 때문에 대놓고 달라고 하면 안 드리고 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린다는 거.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얘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 봤더니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어제 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고 네. 기시다 총리의 대답이 있었고 장 소장 네. 이거를 여당 쪽에서는 현실적인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어차피 방류는 막을 수 없는데 IAEA도 오염수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인 안정장치 마련한 거다라고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왜 방류를 막지 못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류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IAEA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대통령께서 3가지 요구 사항은 그래도 적절하게 하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 공유하자.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하자. 그리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방류를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는 한국 측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대통령께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일본 측의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비공개회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브리핑을 해서 이런 거 요구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이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국 측과 했다라는 식으로 이 요구 사항조차도 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거부합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개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방류 중단하고 그거는 이제 받아준 거고 그거는 뭐 기시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한국 측 우리 측 전문가 이제 방류 과정에 참여하는 브리핑에 거. 참여하고 네. 요거를 일본이 받나 안 받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일단 원론적인 얘기는 잘 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네. 봅니까? 일단 뭐 검증 수용을 밝히신 거죠. 네. 근데 뭐 굳이 검증 수용을 나서서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우려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해소되는 거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의 대표스러운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먼저 본인의 생각대로 검증 수용 의사를 밝힌다.
그게 맞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건 또 맞잖아요. 현실적인 그래서 측면. 예, 현실적인 측면인 건 맞는데 거기에 검증 수용을 밝히기보다는 네.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아하.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같이 노력하자.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다른 우리 윤 타장에게 다른 거 물어봐야 비슷해요.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쪽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김상일 선배도 뭐 이런 말을 한 거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 것 같고 저도 우리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권을 보면은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탁 깨놓고 말해가지고 그 예전 전 정부 때 강경화 장관도 말했듯이 일본의 주권 상황이고 이게 IAEA에서 이랬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말을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여권이 야당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톤이 전반적으로 좀 드라이하다라는 점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조금 한 발 나아갔다 싶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저는 정부 여당이 괜히 과하게 이걸 뜨겁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마치- 생각합니다. 마치 일본을 좀 쉴드 쳐주는 양 보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 계속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이건 있어요. 뭐 대통령이 뭐 했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게 네. 대통령의 발언들은 종결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북한이 막 되게 과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 한마디라도 합니까? 결정적일 때 나오는구나. 절대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 뭐 안 된다. 물론 좋다.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방류를 하면 이익은 하나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손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손해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표명을 해주는 게 맞고 그걸 우리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뭐 괜찮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이거 윤 타짜한테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네. 주제 좀 바꿀게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10명 정도가 일본 무소속 가서 포함해서. 예. 예. 일본 가서 지금 그 일본 국회의사당 그리고 일본 의회죠. 네. 나가타초라고 불리는 그곳하고 총리 관저에서 시위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제1야당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지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하고 뭐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고 그건 민주당이 의원들이 책임질 일이니까 이걸 네. 누가 뭐 강제로 맞겠습니까? 뭐 그런 건 그렇게 아닌 거고. 근데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저는 윤 대통령한테는 차라리 약간 좋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 의원들의 저 반일이 네, 일본에서 볼 때 네. 아유 이렇게까지 막 격렬하게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이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은 앞으로 아까 이제 그 김상일 선배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쿠시마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말고 어떤 다른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그때 네. 좀 힘들게 했으니 다른 거 해줬으니까 받아줘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있다는 않냐 그런 얘기구나. 걸 이제 또 네. 좋게 본다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민주당 관점에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정치적으로. 김상현 평론가 앞서 예. 윤 타짜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거든요. 네. 뭐 어떤 그럴 수 의미입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미래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무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네. 있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고 예. 이런 거죠. 뭐 야당이 뭐 일본에 가서 그 일본 내에 그 방류를 항의하는 시민 사회와 뭐 참여해가지고 지지 의사를 밝힌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총리 공관 앞에 가서 예. 뭐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 좀 과하다. 너무 왜냐하면 제도권은요 예. 그냥 제도권이 아니에요. 제도적인 걸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네. 제도의 안정성을. 그래서 항상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네. 이거 도저히 안 돼. 네.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국민을 살리고 내가 죽을게. 라는 정도가 있을 때 가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렇게 예, 봅니다.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엊그제 이제 양평 고속도로 네. 관련 이제 비판 기자회견 당연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진 의원하고 뭐 탄핵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서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여기서 양평 이야기 하는데 어제까지 이제 후쿠시마 말씀하시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 그런 모양새가 저는 예컨대 뭐 아주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과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막 할 때 민주당이 욕 먹은 게 네. 왜 이게 뜨뜻미지근해 당신들 해야지라고 밀려서 나가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클 수 있었다. 그런 아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전문 분야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분야의 영역은 좀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네. 알겠습니다. 자, 양평고속도로 얘기 좀 해볼게요.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더 지났구나.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장타짜, 지금 판세. 국민의힘에게 어느 쪽이 불리하죠. 좀 유리합니까? 국민에게 불리하죠. 국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는- 불리하다고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국민에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뭐가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긍정평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로 공방으로 치고받고 있잖아요. 계속. 야당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토부가 해명하고 국토부가 해명하면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 치고받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는 거는 이거 같아요. 뭐요? 결국에는 노선 바꿨는데 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더라. 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국가 운영 시스템상 맞는 일이냐. 네. 그리고 야당이 사과하면은 다시 하겠다라는 이 결정 시스템도 맞는 것이냐. 결국엔 이런 것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지금? 불리하죠. 예. 좀 그렇게 보고요. 네.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경향신문에서도 나왔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공문을 통해서는 반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해명이 의혹을 낳고 또 의혹이 해명을 낳고 이런 것들은 여건에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은 어때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건 있잖아요.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해서는 아주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네. 종점이 바뀌었는데 네. 거기 영부인 일가 땅이 있어. 특혜 네. 아니야. 이거 심플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국토부하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들이 나오면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민주당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하이 씨 얘기 민주당 소속 전 군수가 먼저 꺼내 기존 예타한 종점에는 민주당 전 군수 땅이 있어 민간 용역업체도 강상면으로 종점 바꾸는 게 맞다고 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민주당이 생각했던 판단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네.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나무 중에 뭐 이런 나무가 있다, 저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숲 전체를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타짜하고 비슷한 의견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에요. 네. 그럼 타당성 용역 중에는 의혹 제기나 뭐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 책임을 가진 힘을 가진 권한을 가진 쪽에서 그걸 설명하려 들고 설명 후에 결과로서 이거를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때서부터 싸워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전부 다 틀어막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집권 세력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더더군다나 이익이 달려 있는 것들은요. 힘, 권력, 권한 이런 걸 가진 쪽이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윤타전 어떻게 봅니까 지금 판? 저는 답답한데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조금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제가 딴 데서도 그런 말했는데 이 예타의 본질적인 문제가 예타를 할 때는 그 지역이라든지 추진하는 쪽에서 돈도 깎고 우리 조금 불편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예타 통과되고 나면은 이것도 올려야 된다 저것도 올려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바뀌는 아닌 거죠.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앞에 분들은 말한 거는 뭐 민주당 쪽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밑에 꺾었다가 올라가는 거다. 그것도 이제 예타 바꾸지 않은 건데 그런 식에 대한 시스템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이고 저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양평 같은 데는 웬만한 뭐 힘센 사람들 땅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은
거기서 오래 정치를 했던 분들은 그 일가들 땅까지 많아가지고 뭐 울산에도 그랬었고 세종에도 그랬었고 이런 시비가 참 붙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그 참 말이 애매한데 전 결론은 이렇게 다시 조심스러워. 하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방송 전에 잠깐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이제 우리가 답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고 답은 나와 있는데 풀이 과정을 어떻게 네. 쓰느냐가 있는데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답은 재추진으로 갈긴 갈 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고. 그게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러한 여권의 반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물타기, 정군수, 김부겸 네. 거기도 땅 있잖아. 네. 거기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물타기는 그렇게 썩 현명해 보이지 않고 네. 또 하나는 박성중 의원이 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 다 좌파 언론 법적 조치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네. 백반장부에서 물타기까지는 되는데 뭐 법적 조치 이거 뭘 법적 조치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의심돼 똑바로 해라고 하는데 거기다 무슨 법적 조치를 합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예.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분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내세워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조금 듣고서 정치적으로 막 확장해가지고 과도하게 정치권이 얘기하는 거 네.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선수를 내세워야지 그치. 싸움 선수 말고 네. 잘 아는 선수들을 내세워야 좀 보는 맛이 나죠 저희도. 예를 들면서 뭐 예산 전문가라든지 뭐 그렇죠. 이게 교통 도로교통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야지. 제가 그거 좀 아까 보면서, 우리 김재정 배우지. 의원 여기 출연해가지고 말씀하신 김정재 거, 의원이요? 김정재 의원, 네. 김정재 의원인가요? 예, 예, 예. 네, 그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좀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많았어요. 저는 이 분야 거의 18년 이상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타를 대충 한대요. 예타를 대충 한대요? 응. 그런 말을 난 진짜 도대체 저분이 국회의원이 맞나 싶었어요. 예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땅값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KDI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대충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수익성을 따져보는 대략 본다 거다. 뭐 이런 아까 거잖아요. 제가 한 대략. 그런 건 비슷한 이야기인가? 말도 저는 안 못 되는 들었는데. 얘기예요. 그런 취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 해보죠. 왜요, 장타짜? 왜 웃어요? 아닙니다. 예. 장타짜 개인적으로 핫하시잖아요. 저 원희룡 장관과는 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받아줘요. 예, 이 전제로 깔고 그랬어 얘기합니다. 장타짜는 원희룡 장관과 가까운 사이다. 자, 그런데 이 원희룡 장관의 이 예타 백지화, 예타 죄송합니다. 이 도로건설 백지화 이거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취지의 말이 아마 왜 저 원희룡 장관 이랬을까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저도 본 것 같아. 네. 이런 겁니다. 내용은 원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 그냥 놔뒀으면 총선 때까지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갔을 건데 네. 원 장관이 백지화로 들고 나온 바람에 프레임을 바꿨다. 보수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평했던데 이 평론에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그 원희룡 장관이 7월 3일 날 국토위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 어공들공 이 판단 정무적인 판단 네. 제가 재검토 시켰어요. 의혹 없이 제가 잘 결정하고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가 라고 야당 최고였는데. 의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했어요. 그냥 그렇게 논란 안 됐어요. 지난주 타짜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아마 세 타짜가 다 잘한 발언이라고 네. 칭찬했던 기억이 나.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안 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목요일 오원 아니었나? 어쨌든 금요일 목요일인가? 예, 예. 하여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 뭐야라고 해서 제가 방송 나간 여러 방송에서 이게 탑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 30분 1시간씩 얘기를 다루고 논란이 더 확산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 국민이 아 노선 바꾸려고 했구나. 거기에 대통령 처가 쪽 일가에 땅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난다 그렇죠. 이거구나. 네. 이 그래서 논란이 커졌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네. 원희룡 장관이 좀 실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원 다른 장관이 장타짜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있네요. 아니 근데 원희룡 장관을 제가 가깝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한테 불려요. 이제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거 아니고. 장성철 장타짜 가깝다고 알려지는 보수 쪽 안 정치인들은 가까워요. 불리하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디선가 누구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으로부터 네. 그 지지층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종시 청사에 원희룡 힘내라 막 응원 화환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 SNS상에서도 정말 응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장관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신 변호사 이런 말은 분명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BGM에 깔립니다. 요 분석은 3부에서 들어보요. 광고를 부르는 남자 윤태곤. 마밤.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계속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원장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네. 명민한 사람이니까 이런 계산이 있을 건데 제가 뭐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네. 이 신 변호사의 이런 분석은 원장관한테 별로 좋지 않다. 보수를 보세요. 위해서 지금 구해놨다 이거. 국민의힘 분들조차도 네. 이게 이제 고육책이다. 그 논리가 네. 민주당이 얼마나 저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냐라는 식의 논리 전개잖아요. 네. 이게 훌륭하고 이 자체로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장관 본인조차도 네. 이렇게 되는 게 뭐 정치적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원희룡 정도 되는 인물이 네. 이런 말로 쓰는 건가? 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보수의 전사 이런 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지지층 결집엔 좋잖아요. 그 뭐 이제 정치 처음 시작하는 분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역대로 보면 뭐 머시기 전사 네. 뭐 잔다르크 이런 말 나온 사람들 다 뒤끝이 별로 네. 좋지 않았다. 저는 원장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심 잡아야 된다. 그리고 좀 큰 정치를 나는 사람은 이거 원장관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장관한테도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뭐 전사, 자산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국민 상대방을 향해서 국민이라고 호명을 해야 되는 거지 보수 뭐 우리 진영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어. 막 공천 받으려고 초선 해보고 싶은 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화되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그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저 우리 장타짜한테 물어볼게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네. 예전에 제주지사 때도 보고 네. 보면 전국적인 인지도에 비해서 당내 경선은 표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당내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평가. 비주류로 살아왔잖아요. 네, 비주류로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현 정부의 국토부 장관 초대 국토부 장관을 했어요. 뭐 노조 문제라든지 네. 일종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하고 네. 일치하는 행보들이 많이 보여요. 네. 네. 지금 이 문제에서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래서 국토부 청사 앞에 화환이 도착한다는 얘기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있지 아직까지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 네. 그런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네.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냐면 질문의 결론은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더 세게?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 네. 친윤 쪽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한동훈 장관이 없으면 우뚝 설 수 있겠죠. 아. 한동훈 장관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신임을 받는 대권 주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없어져야 돼요. 한동훈 그래야 장관 이제 지켜야 된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대안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많이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15년 동안 논의했고 7년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좋아요. 우리 양서면으로 해요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민간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줬더니 아니에요. 강상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노선을 틀었어요. 네. 권위 있는 KDI라는 조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검토를 한 것을 2달 만에 설계사무소에서 엎었다고 국토부에서 그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선택한 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 원희룡 장관은 장성철 장타짜의 전화를 앞으로 계속 안 받을 것으로 저도 좀 예상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볼 거예요. 저 원희룡 장관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 이후에. 일단은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 이재명 당대표를 다 부러워하나 봐. 왜요? 이렇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응.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다 말하는 게 뭐죠? 너무 핵심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다. 뭐 네. 팬덤에 젖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수를 구한 게 아니라 보수의 환호와 보수 부흥회를 만든 거예요. 보수 부흥회를. 부흥회요? 네. 중도층에서 보면 원희룡 장관은 이게요. 잘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지금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에 관심이 있나. 모든 국정 운영을 민주당을 보고 하는구나. 국민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때리고 아니면 민주당에 반대하고 아니면 억누르고 이러면 다 된다고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그리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만 자극하게 될 거다. 어? 아니 집권 세력이면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만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할까요? 제가 뭐 알겠습니다. 보수 뭐 이런 말 별로 좋지 않다고 한 전사 이런 거? 맥락이고 그 장 소장님 말씀에는 제가 약간 뭐 반박까지는 아닌데 조금 붙이는 게 단 한 번도 역대로 대통령하고 사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말 잘 듣고 대통령 친해가지고 여당 후보가 돼서 정권 재창출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 말씀 그런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 거 같기도 근데 하다.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집권 여당에서 무슨 뭐 이게 뭐 네. 대통령 더 가까 그러니까 노태우. 완전 원수되면은 안 되지. 예. 근데 그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는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그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도 네. 집권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지. 네. 예, 막 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찍어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거는 노태우. 아주 뭐 네, 저기 유영사. 군사정 네.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나 있었던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 김영삼 대통령은 그 노태우랑 단판 져가지고 예, 그래도 사연 안 좋았잖아요. 방해는 안 했잖아요. 예. 어쨌든 네, 방해는 안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알겠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다. 근데 그 이런 게 아니, 환호받으면 그래가지고 후보 된 적 있냐고. 후보? 없지. 후보조차도 안 됐다. 그럼요. 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안 좋은 게 행정 분야가 전부 다 모든 게 정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을 너무 정치에 그렇죠. 오염시켰다 행정의 이런 정치화. 행정의 행정의 정치화. 정치화 이거 국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 오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불어 각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원장관이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하더라도 김건희 이런 말을 왜 자꾸 할까?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걸 막기 위해서 예. 장관이 그 정도 자리는 아니잖아. 아하. 근데 이제 한마디만 쳐서 덧붙이면 윤석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들 너무 많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 대통령하고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본인의 측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힘과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 이거 스타일이 좀 달라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왜? 스타일이 좀 다르다. 아니 김기현 당대표 만드는 거 봐보세요. 지지율 뭐. 그거는 전당대회니까 다르지. 그렇죠. 그때 뭐 임기 말에 무슨 대통령 무슨 힘이 대통령 있다고. 후보는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니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짜리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세요. 지금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알겠습니다. 자, 그한 3년 후에 있을 얘기니까 지켜보시죠. 그때까지. 3년 후까지 타짜 계속 네. 해야죠. 아, 그럼요. 해야죠. 야, 자,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당사자. 3년 후에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목소리였는데. 할 겁니다. 보시죠. 네. 3년 후까지 우리 4명 계속 갈 거예요. 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김타짜. 요거. 네.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망한다. 와, 이거 굉장히 강한 톤의 얘기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혁신안 1호 혁신안부터 안 받았는데 지금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교체부터 꼼꼼히. 김은경 위원장이 저는 뭐 일부 맞고 일부 틀리다고 봐요. 맞는 거.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바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은 바른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계속 발을 안 읽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혁신위의 권위를 강조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우리가 혁신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된다는 말이 거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지 혁신위가 얘기하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안들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좀 좋은 건 뭐냐면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먹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약간씩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여론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바꿔가는 느낌이 들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안은요. 예. 지금까지 나온 안만 놓고 보면 다른 거예요, 안 안 받으면 네. 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호 의안은 완벽하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안 완벽하게 망해 받았지. 가는 거죠. 예. 근데 막 저 고민정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제가 민주당 의원 인터뷰 해보면은 안 받은 거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요. 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안 당론으로 해요? 결정해라 그런데 결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김타짜 안 받은 거지. 김타짜 내일 논리더라면 김은경 혁신위 위원장이랑 김타짜 논리더라면 민주당 망합니까? 1호 의안 안 받았으니까. 아이 당이 뭐 망한다는 게 질문의 사실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당이 망한다는 게 이제 다음 선거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뭐 영원히 망하겠어요. 또 망하면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새로운 씨앗을 틔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윤 실장 얘기하는 거 얘기한 거 철거가 있잖아요. 어렵다. 철거가 어렵다고. 예. 자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김은경 혁신은 뭘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뭐 두 분은 맞는 말을 해가지고 지도부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권위가 있어야 그것을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요. 그 권위는 자신들이 세웠어야 하는데 불체포 특권 당론으로 결정해줘 기자회견 했단 말이에요. 1호 혁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어야 해요. 밀어붙여서라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혁신위원들 나 김은경 위원장 다 사퇴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면서 된다.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봐보세요. 2차 3차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원들 꼼수 탈당하는 거 막읍시다 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 복당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김홍걸 의원이야말로 꼼수 탈당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면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제명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결정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말만. 그럼 이런 혁신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살을 나면 딱 한 가지 주장은 밖에 없다. 뭐. 이재명 사퇴하고 비대위 가라. 자 근데 예, 예. 아니? 혁신이 권위 저도 공감하는데 그럼 이 혁신이라는데 역대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죠. 아니에요? 그 보통 비대위원장하고 혁신이 조금 다르잖아요. 오너의 전폭적인 신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주주에. 그래서 이 대주주가 야, 내 왼쪽 팔도 하나 자르고 저기는 이제 뭐 다 잘라도 된다라는 칼을 쥐어지면은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사실 이재명 저는 대표가 어느 처음에 정도- 이거 불체포 특권 이야기 나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이야기가 됐구나. 그럼 쫙쫙 이렇게 가겠구나. 주류 쪽에서 먼저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자라고 이제 치고 나오겠구나. 왜냐면 주류의 제일 아픈 데를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내 팔은 하나. 근데 그게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스럽고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식이에요. 코스 요리가 있는데 첫 코스가 나와 있는 뜨거운 스프가 있으면 뜨겁게 먹어야 되잖아. 식어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먹어야 다음 코스 나온다라고 혁신에서 주장하고 있고 당에서는 아니 대강 옆으로 두고 그 스테이크랑 꺼내봐라고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하나만 제가 네. 좀 반론이 있는데요. 반론.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게 혁신이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이죠. 그러니까 혁신이죠. 아니지. 그리고 알겠어요. 또 하나 이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에서 벗어날 때 그럼 그때를 보면은 비대위원장이 그 가장 자신의 반대되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홍준표 혁신위원장이 그때 파격적인 안을 내면서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는 그때 그쵸, 박근혜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결이 다른 걸 막 밀어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떼기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어요. 성공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뜻에 따라 가지고 내지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가지고 혁신을 해야만 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이제 오너니까 비대위원장이 그걸 주니까 성공했다라는 말이죠. 제 말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기대할 게 죄송합니다.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네, 알았어요.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SBS 8뉴스 단독 보도 내용을 네. 보면 상임고문단,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격려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당 후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단독 그만 두란 보도. 얘기 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말해야지. 왜 저기 김은경한테 말해.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장이니까 그거를 혁신위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라 뭐 이런 거. 이재명 대표의 저 그렇지. 진퇴를 걸어라라고 네, 얘기했다. 그만 돌아 네. 비대위로 가자. 그래야 내년 총선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라고 상임고문단이 얘기한 거예요. 그 혹시 김타짜 예. 상임고문단에 아시는 분들 많죠? 아는 분들은 많은데 취재해봤어요. 굳이 저는 이거 취재해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그만하십니까? 왜냐하면 네. 그분 주변에 우리 또 같이 모셨던 사람들 꽤 있잖아요. 네. 그 평상시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상임고문단은요 이제 좀 물러나신 분들이라 큰 당대표 숲을- 국회의장 뭐 이런. 그렇죠. 숲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네. 다수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조망하면서 조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은 뭐냐면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다들. 지금의 민주당의 전략적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못하는데도 그걸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거나 대안으로 떠오르거나 그 반사이익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 네. 근데 그 전략적 위치가 안 좋은 거에 당대표, 지금의 당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왜? 그것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용인이 돼. 근데 총선 승리를 할 수 없다면 용인되지 않아. 네. 뭐 이 정도의 지금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총선 승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국민의 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상임고문단하고 만찬하면서 조언을 듣겠다라고 판단한 네. 것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처음에 했었어야 돼요. 처음에. 외곽에 쫙 그 포위하는 형식으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얘기를 싹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조차도 혁신이가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는 반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다음 주에 만난답니까? 김타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에 만나려고 시도는 있을 거고요. 결론이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네, 뭐. 참 이거 재밌더라고 어제. 다음 네. 주에도 비 많이 온대요. 야구 그래요? 프로야구야 프로야구 우천수년 네. 우천수년.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천수년 잘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사실은 제 야구 출마할 팬인데 음. 잘 나가는 팀은 웬만하면 할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상태도 안 좋고 투수도 없고 하는 팀은 비 한 방울 내려오면 네. 덮어라 미루자. 아, 근데 그거하고는 좀 네. 다르다고 네. 보는 게 그때 만약에 그렇게 만났다면 여당 쪽에서도 비난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난 연도에 큰 사고들도 있었고 이런 우리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거는 네. 우천 취소가 아니라 수년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감하는 게 요게 이제 하루 이틀 약간 뭐 이렇게 시시덕거리는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지만 안 만날 수 없게 오히려 안 만날 수 없게 돼 있다. 사실 저는 이 기사 나오기 전까지 만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번에 수년된 애초에 아는 비공개 회동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계속 비공개 회동으로 갈 것 같아요. 공개 회동 할 것 같아요. 그게 좋죠. 그렇죠. 비공개가. 공개했을 유형이 경우에 좋지. 어떤 비공개가 돌- 좋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런 만남들을 공개 회동에서 사진 찍고 포옹하고 뭐 그럼 영상 모두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이고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려고 미국에서 귀국했겠냐고요. 아. 그리고 호남에서도 쓴소리 했잖아요. 많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 민주당은.
그 당대표 누구야? 이재명. 이런 식의 논리인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만남이 수년되고 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부산 가서 김혜영 의원 만났어요. 김혜영 의원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이재명 당신 당대표 그만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 비공개를 안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제가 김기현 이재명 회동 추진 때도 비공개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공개로 해야지 서로 요구할 것도 하고 그러면은 뭐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현직 대표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좋다. 내 이까지는 수용하겠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총선에 뭐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비공개여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김타전 어떻게 봅니까? 비공개가 맞아요? 비공개가 맞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이 뭐 국민의힘과의 어떤 싸움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힘든 싸움이잖아요. 대부분 당내 이 투쟁이 더 어렵죠. 굉장히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한테 좀 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이런 게 흘러나가서 감정을 자극하고 뭐 하고 지금도 게시판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게시판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를 뭐 이낙지라 그러고 낙지요? 뭐, 네.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당 대표의 반열에 계신 분들은 맞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네. 두 사람의 만남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목요일 날 타짜에다 탈탈탈 털어드리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에 비만이 와서 또 수년될 거예요. 그래요? 계속 수년. 두 사람 만나기 만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 두 분 다 두 사람 다? 억지로 만나려고. 근데 만나도 네.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탈탈 탈 건 별로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철저한 간보기, 철저한 잽 아. 이걸로 끝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왜 만나 그럼? 예, 두고 보시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